네, 안녕하세요. 라라백스입니다. 오늘은 그냥 오는 운은 없다. 챕터 11 두려움을 이기는 내맡김의 힘. 임신 후기가 시작되던 시기는 내 삶에서 특히 마법 같던 시간이었다. 이때 세심히 챙겨준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기도 했다. 임신 기간은 즐거웠으며 더없이 건강하고 생기있게 느껴졌다. 일도 잘 풀렸다. 멋진 사업 파트너들을 새로 만났고 직원도 늘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무언가가 나를 갑자기 웰빙의 흐름에서 잡아챘다. 친한 친구와 가벼운 얘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임신 후기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대개 양해를 구하고 대화에서 빠지거나 상대방에게 주제를 바꿔달라고 예의 바르게 부탁해왔지만 이번에는 아끼고 믿는 사람이 말을 꺼냈기에 상황이 좀 달랐다. 어디까지나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지만 친구가 알려준 주의점을 듣고 나는 두려움에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대화를 끝낸 뒤 나는 완전히 강박 상태에 빠졌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으며 두려운 예측에 얽매였다. 드디어 우주의 긍정적 흐름과 진정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에고가 내가 갖고 온 모든 사랑과 긍정적 마인드에 다시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갇힌 나는 의사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에서 증상과 경험담을 검색했다.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또다시 내 몸에 관한 두려움에 빠졌고 영적 연결마저 느슨해졌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에고의 고약한 술수는 때로 무척 기만적이다. 나는 세상의 감정과 두려움에 휘말려 잠시 슈퍼 어트랙터의 힘과 분리되었다. 우주의 사랑과 일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믿음을 놓쳤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부정적 이슈에 너무 집착해서 문제가 실제로 현실의 구현되리라 믿기 시작했다. 문제가 될 거라는 두려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나는 두려움의 거미줄에 걸려들어 에고에 휘둘리고 말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어떻게 이토록 빨리 상황이 악화된 걸까? 원인은 우주와 일치했을 때 삶이 좋아졌다는 데 있었다. 정말 좋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랑과 믿음의 초점을 맞추자 나는 진정한 소망으로 이끌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두려움, 즉 에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간 두려움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적당한 상황이 마련되면 두려움은 여전히 나를 장악할 수 있었다. 기적 수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에고는 영혼의 기쁨을 두려워한다. 당신이 일단 기쁨을 경험하면 에고의 모든 보호막을 거두고 두려움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이 기뻐하던 그때 에고는 단숨에 끼어들어 이 모든 것이 현실이기에는 너무나 좋다고 속삭였다. 두려움의 소용돌이는 2주가 넘도록 이어졌다. 에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속에서 온갖 드라마를 지어내며 시끄럽게 굴었다. 나는 계속 남편에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잠도 푹 자지 못했다. 결국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새벽 4시경 두려움과 불안에 뒤척이던 나는 일어나서 거실로 갔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명상을 시작했다. 우주여, 제가 일치된 상태에서 비켜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두려움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만트라를 반복했다.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정적 속에서 나는 만트라를 몇 분간 반복했다.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만트라를 외우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평화롭고 깊은 정적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우주와 재일치되었다. 이처럼 사랑이 가득한 정적에 몇 분간 잠겨있는데 내면에 큰 외침이 들려왔다. 두려움은 곧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마음이 편안해졌다. 상위 자아는 내 두려움을 용서하고 두려움을 사랑으로 돌아갈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용해 준 것이다. 그 메시지는 내가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며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그 순간 이후 나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우주에 대한 내 믿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 건강, 아이가 지닌 힘,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한 믿음과 완전히 재일치하기로 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불을 지핀 친구를 용서했고 강렬한 교훈을 얻은 데 감사했다. 두려움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의 빛을 비추게 된다. 두려움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두려움이란 영구적인 현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요인일 뿐이며 믿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나는 두려움 또한 내 선택에 달려 있으며 언제든 다시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경험을 겪었던 때는 출산을 앞두고 사람과 다시 일치되기에 적당한 시기였다. 그 경험은 삶이 잘 풀릴 때 사랑에 저항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나 스스로 되새기며 당신에게도 경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책에 실린 방법들을 따라하면 우주의 사랑이 평생에 걸쳐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당신도 놀라운 공시성을 체험하고 우주의 지지가 주변을 감싸며 더 높은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흐름을 방해하려는 두려움의 고함 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부정하고 자신이 영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영적 인도자들의 존재를 잊고 우주의 힘을 보지 못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습관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어쩌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서 두려움의 목소리가 지금의 현실이기에는 너무 좋으니 이상하지 않냐고 의문과 의심을 심으려 해도 겁먹지 말자. 이 챕터를 다시 펴고 내 인도에 따르기 바란다. 두려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은 사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려움이 나타날 때는 우선 그 사실을 자각하자. 그 다음 우주와 일치를 이루고 앞으로도 위대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리라는 긍정적 기대를 강화하자. 두려움을 피하거나 부인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렇게 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다. 그저 슈퍼 어트랙터의 믿음을 가로막는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일단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자. 두려움은 삶이 잘 굴러가고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 때마다 끼어들어 해방을 놓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받아들이는 길 한가운데 있다.
깊이 뿌리박힌 습관이 바뀌게 되는 여정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두려움은 가장 고약한 습관 중에 하나이며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려움이 나타나리라는 사실을 알아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선택을 하자. 선택에 따라 두려움의 순간을 유용한 비교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두려움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알려준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려움에 찬 생각이 고개를 들면 다시 선택하면 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선택하기를 사용해서 초점을 맞추자. 1단계 생각을 알아차린다. 두려운 생각이 긍정적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스스로에게 묻자.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떠오르는 감정을 무엇이든 느껴본다. 2단계 그 생각을 용서한다. 두려움에 찬 생각을 용서하고 다시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려는 스스로의 소망을 자축하자. 당신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해주자. 나는 이 생각을 용서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3단계 다시 선택한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지금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생각은 무엇인가?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생각을 해나가면서 우주의 지지를 청하자. 천천히 여유를 갖고 내 소망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내가 느끼고 싶은 기분을 찾아본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려면 언제든 다시 선택하기에 의지하면 된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도저히 긍정적인 생각을 택할 수 없다 해도 이 방법의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면서 그 생각을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저항이 아니라 수용의 에너지로 옮겨갈 수 있다. 두려움에 찬 생각을 용인하면 두려움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두려움을 용인하는 것은 준비가 될 때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것과 같다. 두려움과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소망의 구현에 두려움이 끼어들어 방해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이제 슈퍼 어트랙터의 힘과 많이 일치되어 있어서 언제든 에너지를 바꾸어 재일치할 수 있다. 두려움의 순간은 설령 그것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고 해도 당신을 긍정적인 흐름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한다. 그러니 그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주와 재일치하는 데 집중하자. 다음 문장을 만트라로 삼아 활용할 것을 권한다. 언제든 나는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슈퍼 어트랙터의 힘과 재일치할 수 있다. 다시 언제든 나는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슈퍼 어트랙터의 힘과 재일치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미래를 기대하라.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미래를 기대하라. 차츰 기분이 나아지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보도록 한다. 행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두면 안심하고 좋은 기분을 누릴 수가 있다. 또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소망이 쉽게 우리에게 흘러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행복의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좋은 기분을 누리고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도 된다고 스스로 허용해 주는 일이다. 더 이상 믿음의 안팎을 넘나들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까봐 마음을 졸이는 일을 그만두고 거리낌 없이 좋은 기분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위대함에 저항하지 않게 될 것이다. 수년간 나는 트라우마와 연관된 기억, 중독 패턴, 과거 경험에 대한 피해의식 등 여러 문제와 씨름했다. 하지만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 좋은 기분을 누려도 괜찮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서
행복을 위한 새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피해의식을 내려놓고 기적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해도 된다고 스스로 허용해줘야 한다. 기적 수업이란 책에 나오는 이 멋진 구절을 잠시 읽어보자. 망상 없는 정신 상태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무도 없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상기해보자.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던 때를 떠올려보자. 그런 다음 그 순간을 영원토록 연장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자. 이제 그 고요한 느낌이 100배로 또다시 100배 늘어나도록 두자.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망상이 없는 세상, 아무것도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두려움의 습관을 치유하고 사랑의 습관을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행복이 일상 속으로 찾아올 것이다. 우주의 사랑과 영혼의 인도에 대한 믿음을 다지면서 내면의 고요한 느낌이 매일 커질 수 있도록 허용해보라. 영적 인도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때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확신을 점점 더 굳히는 것이다. 슈퍼 어트랙터의 힘을 손에 넣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다. 바로 지금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자. 우주와 동조하려면 우리의 긍정적 에너지가 언제나 지지받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기대할 때 사람들은 기적을 소망하고 긍정적 흐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더 이상 우주의 사랑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도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언젠가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에서 한 참석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다. 감사란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의미가 아니라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힘든 순간들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이끌 신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우리는 행복에서 고난에 이른 삶 전체를 사랑이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 보기로 선택할 수 있다. 삶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얻게 된다.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기대하고 살면 어려운 상황을 비롯한 어떤 상황에서든 해결책이 찾아오게 길을 닦아두는 셈이 된다. 기적적인 미래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일치된 상태에 있기만 하면 된다. 우주를 향한 믿음을 다지고 소망의 힘을 키워가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좋은 기분을 누리는 것이 더 많은 선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주의 지지는 언제나 우리 손 닿는 곳에 있을 것이다. 요 문단은 좀 너무 뻔하긴 하네요. 네. 근데 일단은 좋은 기분을 계속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언젠가 본 포스터의 문구가 떠오른다. 믿음이란 신께서 나를 돕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도움이 오고 있는 중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소망을 전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도움이 나타나기를 바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도움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 자체가 일단 결핍의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런 선이 오고 있다.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상태를 느끼는 것, 그게 진정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쯤 우주가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는 속도를 직접 체험해 보기를 바란다. 당신은 영적 인도자들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며 금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소망이 완전히 구현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다. 우주의 지지를 반갑게 맞고 더 많은 지지를 기다리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기적을 경험할 역량을 지니게 된다. 소망이 삶에서 구현되도록 허용하는 데는 우리의 긍정적 에너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끌어당기는 힘을 믿는다면 다가올 미래에도 행복하게 기대할 수 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와 일치되어 있을 때 모든 상황이 좋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이처럼 일치된 순간은 끌어당김의 초점을 소망에 맞춰준다. 들뜬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이 에너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용하자.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창조적인 행위임을 잊지 말자. 이게 핵심이네요.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창조적 행위임을 잊지 말자. 나의 기분과 에너지를 보살펴라. 좋은 기분을 느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기분을 돌보아야 한다. 물론 누구든지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때로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하고 만다. 자신의 기분을 돌본다는 것은 나의 말, 생각, 행동을 더 숙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에너지를 사람과 재일치시키고자 특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기분을 돌보기 시작하면 수용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수용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 생각하기만 하면 우주가 응답을 해줄 것이다.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남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가 얼마나 쉬운가? 좋은 기분을 만드는 방법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일설계라고 이름 붙인 방법이다. 실천하기도 무척 쉽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슈퍼 어트랙트 일기장을 펴고 다음 질문 4가지에 답하면 된다. 나는 오늘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가? 두 번째,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세 번째, 나는 오늘 무엇을 받고 싶은가? 네 번째, 나는 오늘 무엇을 주고 싶은가? 받고 싶은 걸 먼저 적었네요. 주고 싶은 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찬찬히 가능한 구체적으로 각 질문에 답해보자. 이 과정은 우주와 함께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회피하고 있던 과제를 끝낸 것은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회피하고 있었던 과제를 끝낸 것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가족, 이웃, 직장 동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과 긍정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스스로를 그려보자. 매끄럽게 뚫리는 아침 출근길을 떠올려보자.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하루를 그려보고 즐겁게 써내려가보자. 하루를 설계하고 글로 써보는 과정은 내가 느끼고 싶은 기분에 집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일 설계를 매일 아침 습관으로 삼아 실천하면 당신의 계획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술술 일이 풀리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하는 확언도 해봤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확언을 입 밖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로 꺼내는 게 조금 더 느낌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나의 기분을 돌보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주가 나를 지지하도록 허용하는 일과 같다.
좋은 느낌을 주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받는 능력도 커진다. 자신의 기분을 확실히 돌보는 다른 방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진동하는 존재이므로 남의 진동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는데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남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의 곁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의 에너지를 의식하자. 낮은 진동을 지닌 사람을 회피하거나 비판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저 그들과 뚜렷한 선을 긋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자 제안하거나 자신의 진동마저 낮아질지 모르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면 된다. 자신의 에너지를 돌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네요. 당신은 남의 행복을 책임지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일을 옆에서 대신 해줄 수는 없다. 남에게 억지로 긍정을 전파하려다 보면 진이 빠질 것이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의 기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의 기분이 좋으면 주변의 에너지를 고양시키고 남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자신의 좋은 기분이 모두에게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어도 좋다. 원하는 것을 허용하라. 이제 슈퍼 어트랙터인 당신은 좋은 기분의 진동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삶에 긍정을 더할수록 더 든든하게 지지받는 느낌이 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기대하자. 이런 긍정적 기대는 당신의 일상에 자유와 편안한 느낌을 선물해 줄 것이다. 예컨대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가서 따지든지 화해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 때 해결책을 생각하는 대신에 우선 불편한 마음부터 가라앉히는 에이브러햄 힉스의 가르침을 따를 수도 있다. 마음의 불편함을 가라앉히고 노력하면 기분 좋은 감정의 진동에 이를 테고, 그렇게 되면 해결책이 곧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마음의 불편함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 기도를 해도 좋고, 긍정 확언을 반복해서 말해도 좋고, 뭐든지 즐거움이 느껴지는 일을 하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도 좋다. 당신에게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릴 힘이 있다. 나 같은 경우에 때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 중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 중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죠. 보통 자기 주장을 막 할 때는 열을 많이 올리니까 그때의 그 기분 상태와 에너지 레벨 상태는 좀 낮아지겠죠. 네. 중요하네요. 내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행복해지는 거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 질문은 언제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준다.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것이다. 정당성을 입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행복을 우선시할 때 곧장 평안의 에너지로 돌아올 수 있다. 어떤 상황을 뜯어고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바란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순간 해결책이 찾아올 것이다. 슈퍼 어트랙터로 살 때는 무간섭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간섭. 네. 실제로 우리가 끼어들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상황을 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나가게 허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상황을 통제하지 말아라. 네.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를 우주와 일치된 상태에서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 일치된 상태만으로도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자.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될 때 비로소 편안하고 평화로워지고 우주의 충만함과 기쁨도 맞아들일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도록 허용하자. 기적이 펼치는 것을 허용하자. 아마도 예상했겠지만 에고가 이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려있다면 에고는 직접 개입해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들지 모른다. 그러나 우주의 흐름 안에 머무르면 간섭을 의식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매일 저항을 조금씩 더 내려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걱정하고 예측하고 있었음을 자각하면 기도를 통해 우주에 맡기자. 또 남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걸 자각했을 때는 재빨리 사랑에 가득한 주제로 옮겨가 보자. 불일치된 기분으로 일어났다면 일기장을 펴고 일일 설계를 해보자. 아니면 앞 챕터의 방법으로 돌아가도 좋다. 즉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우주가 보여주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우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저항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에 실린 방법은 모두 허용의 상태가 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항의 정도를 가늠해보자. 감정 상태가 사랑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웰빙의 흐름을 허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정이 잘못된 곳으로 흐르지 않게 하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불쾌감이 들었거나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기분 좋은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후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을 먼저 느끼고 내가 뭐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것들로 입 밖으로 꺼내고 그 감정을 먼저 느끼고 인정한 다음에 내가 그런 상태구나를 알아차리는 것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분 좋음으로 넘어가야지 나중에 다시 폭발해서 터지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기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노력해서 매 순간마다 그 순간으로 좀 돌려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분 나쁨의 상태의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기분 좋음으로 진짜로 다가갈 수 없었던 것 같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네. 감정 척도를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다시 기쁨으로 이끌자. 계속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자. 그럴 때는 자신의 허용 상태에 있다고 봐도 좋다. 우주의 지원과 사랑이 저항 없이 흘러들 수 있도록 웰빙의 감정과 계속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자.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를 두고 건강, 부, 웰빙, 사랑 등 각자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술이라 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와 관련한 비유에서 질병은 그 원천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만 건강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한다. 결핍의 원천은 없다. 다만 풍요를 허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문제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허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관점을 바꿔야 한다. 요 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허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관점을 바꿔야 한다. 당신의 인식한 결핍이란 사실 우주의 사랑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다른 말일 뿐이다. 저항을 내려놓고 당신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매일 작은 행동을 실천하자. 이제는 우주의 풍요로운 사랑이 흐르도록 허용할 때다. 좋은 기분을 느끼고 큰 꿈을 꾸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자. 제한적인 편견과 말들로 당신의 소망과 비전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말자.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치자. 사랑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늘 쏟아져 내리고 있다.
당신은 그런 사랑에 저항할 수도 있고 그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제는 사랑의 에너지를 허용할 때가 왔다. 슈퍼 어트랙터로 살기를 선택하라. 이 책을 탈고하고 지금 나는 출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나는 평생 겪은 것 중 가장 불확실한 상황 한가운데 있다. 진통과 출산은 대부분 내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다. 담당 의사는 39이라는 어리지 않은 나이로 출산하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며 곧잘 농담 섞인 주의를 주었다. 내 삶은 이제 곧 영원히 바뀔 터였다. 나이나 진통에 대한 두려움에 휩쓸리는 대신 나는 우주를 바라보며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심어줄 명확한 계시를 청했다. 내가 고른 표식은 홍관조. 북아메리카에서는 홍관조를 행운과 영적인 메시지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 주 초 담당 의사의 넥타이에 홍관조 무늬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 책에서 너무 그러니까 우연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약간 그런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나 봐요. 저는 아직 요거까지는 크게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넥타이에 관해 물어봤더니 저는 새를 좋아하는데 홍관조는 제가 더 특히 좋아하는 새거든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진통 과정과 의사에 관한 인도를 청하고 있었기에 홍관조를 표식으로 택했다. 그 후 며칠간 출산 과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동안 내내 내가 올바른 길에 있음을 확신하게 해줄 계시인 홍관조를 기다렸다. 내게 주어진 선택지에 관해 알아보면서 계속 인내와 수용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결국 계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난 어쨌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계획에 도달했다. 친구이자 영적 동반자인 메리 앤에게 문자를 보내서 계획을 알렸다. 1시간 뒤 메리 앤이 답장이 도착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내 문자를 보자마자 웬 홍관조가 보이더라고. 널 위한 계시 아닐까? 놀랍게도 메리 앤은 홍관조가 내 계시인 줄도, 심지어 내가 계시를 찾고 있는 줄도 몰랐다. 영혼은 내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안심시켜주고자 친구를 통해 계시를 보인 것이다. 신기하네요. 네. 우주와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경이로운 경험이다. 내가 인도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 모든 불확실한 상황, 사회적 스트레스, 두려움으로 가득한 말들 사이에서 내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에고가 나를 장악하도록 둘 수 있고, 내가 슈퍼 어트랙터가 되는 것을 되새길 수도 있다. 오늘 나는 그중 한 가지 선택만을 용인할 것이다. 슈퍼 어트랙터로서 나는 우주를 향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는 쪽을 택할 것이다.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즐겁게 기대하고 내 기분을 돌보며 해결책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해결책을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네, 그렇죠. 무엇보다 우주에 간섭하지 않기를 택한다. 내가 성장하면서 의지하게 된 영적 인도자들의 손에 내 의지를 맡긴다. 그리고 오늘 나를 더욱 내맡긴다. 내맡겨라. 이게 다른 책에서 읽었던 그 플로우, 내 의식과 몰입의 상태도 어떤 그 내맡김의 상태에서 어떤 글이나 그림이나 뭐 작곡할 때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고 나서 보면 내가 이런 걸 했다고 라고 느끼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한 내맡김하고 혹시 좀 교집합이 있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의 탄생만큼 많은 것을 내맡기는 일이 또 있을까?
그 경험에 감사드린다. 내가 떠날 이 새로운 여정은 우주를 향한 믿음을 다질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통제욕을 완전히 내려놓고 소망을 그려보고 좋은 기분을 누리고 신뢰하고 허용할 기회다. 이 책에 소개한 방법들을 삶에서 새로이 실천하는 기회인 것이다. 출산 과정에 얽힌 불확실성과 어머니가 된다는 중압감을 느끼면서 나는 이 책의 메시지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 한계와 의심 너머의 세상이 있음을 아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내 진통과 출산을 우주와 영적 인도자들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마음이 안정된다. 그리고 영적 인도에 내 계획과 믿음을 내맡기며 안도하게 된다. 오늘 나는 내 동반자인 독자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다짐한다. 나는 우주가 내게 할 일을 보여주도록 허용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 흐르듯 살아가고 기쁨의 힘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슈퍼 트랙터의 힘을 명심하고 두려움 한 점 없이 우아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이 세상으로 맞이할 것이다. 너무 완벽하네요. 네. 당신도 오늘 다짐해보기 바란다. 큰 소리로 말해보자. 나는 슈퍼 트랙터로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되돌아갈 길잡이로 활용하자.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랑으로 되돌아갈 길잡이로 활용합시다. 네. 난관에 부딪힐 때는 당신의 계획을 넘어선 더 큰 우주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자. 지지와 인도의 느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용하자. 그리고 빛 속에서 살겠다고 선택함으로써 빛 속에서 살겠다고 선택함으로써 세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당신이 베일을 걷어내고 빛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세상은 한층 밝게 빛난다. 언제나 사랑을 우선시하고 우주를 믿고 영적 인도를 따르자. 기쁨, 우아함, 편안함, 힘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즐기고 잘 살아가며 소망을 끌어들이는 것도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슈퍼 트랙터로서 사는 것 역시 당신의 선택이다. 네, 끝났습니다. 이 책이. 뒷부분은 에필로그가 좀 있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삶, 자기 또 경험 몇 장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챕터가 좀 인상적이었고 뒷부분은 약간 좀 너무 좀 뻔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네, 이번 책도 그래도 좀 얻는 게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n all the good and all that's hard, I love you 'cause you're a piece of my heart. I love you 'cause you're a piece of my heart.